2025년 첫 번째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AI 혁신 B200, GB200 그리고 비욘드라는 주제로 한국 인프라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3월 GTC 2024에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당시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 대비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내서 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B200이 세간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여러 번의 발매 연기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주력 제품이 H100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B200이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GPU인 B200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체 CPU인 그레이스 CPU가 통합된 GB200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엔비디아가 AI 개발자분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벤트는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누르셔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남겨주신 질문 중 좋은 질문을 선정해서 총 5분께 던킨 도너츠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이벤트입니다.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라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신청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엔비디아 이 블랙웰 GPU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인 상담 신청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상담이 진행이 된 10분께는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인프라의 윤성호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인프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프라는 엔비디아가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그 엔비디아의 DGX와 그 기업용 GPU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립 초기에 그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AI를 성공하기 위한 보통은 이제 3가지 필요한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는 우선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학습할 알고리즘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뭐 서버라는 개념도 보고, 요즘은 저희가 이제 DGX니까 이제 GPU 서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3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고민할 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GPU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원하는 시간 안에 퀄리티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AI 사업에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뭐 장애적인 요소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저게 GPU가 없어도 학습은 시킬 수 있는데 CPU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걸리죠. 우리 회사에서 AI 모델 열심히 만들어 갖고 학습시켜서 딱 내놨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미 GPU로 이만큼 학습을 해놔서 벌써 더 좋은 걸 내놨으니 경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죠.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GPU를 저렇게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그 딥러닝 플랫폼 서버와 이제 GPU 선택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의 데이터 학습을 하고 네.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급의 그렇죠.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GPU 시스템 없이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시대가 네. 왔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CPU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네. 보통 이제 CPU를 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CPU로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어? 그럼에도 뭐 이렇게 CPU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네. 인공지능하면 이제 네. 이 CPU를 해볼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는 아예 없죠. 아. 이제는 인공지능하면 GPU,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CPU로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렇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네, 효율이 떨어지죠. 네, 라는 경험치를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GPU가 필수구나 라고 여기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하고 네. 시스템을 매년 네. 업그레이드해서 네. 제공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의 컴퓨팅 요구사항이 네.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AI 성장은 트랜스포머 그렇죠. 모델 이전과 네. 이후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림과 같이 2012년에 이제 1000개 이미지를 분리하는 이미지넷 챌린지 대회에서 네.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그 알렉스넷으로 시작한 초기 모델에 비해서 네. 2017년 출연한 그 트랜스포 모델은 이제 컴퓨팅 요구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네네. 증가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연두색 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연두색 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러한 이제 폭발적인 컴퓨팅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연산의 가속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또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케플러나 그 파스칼 아키텍처를 이제 그 이용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오늘 말씀드린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GPU가 이제 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출시되는 GPU를 이용하는 그런 AI 플랫폼의 DGX를 같이 연계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AI 컴퓨팅 요구에 맞는 새로운 기술들이 제품별로 시대별 제품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DGX1에는 고성능 연산을 위해서 네. GPU 간의 고속 통신을 네, 위해서 네, NVLink가 NVLink. 좀 적용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DGX1, 2에서는 텐스코어를 활용해서 행렬 곱셈 프로세서를 가속화하는 딥러닝 최적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DGX A100에서는 모델 훈련 가속을 위해서 그 새로운 연산 모드인 TF32 네. 이렇게 연산 모드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DGX H100에는 LLM 모델의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엔진 네.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네, 시작해요. 네, 네.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B200에서는 FP4를 이제 이용해서 이전 세대 호퍼 그 아키텍처보다 일종의 파라미터 모델에서 15배 빠른 실시간 추론을 가능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는 증가되는 AI 컴퓨팅 요구와 성능을 넘는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면은 그냥 기존에 처음에 저 시작했던 저 하늘색 차트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이 올라가죠. 되는데 저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뭐 GPT니 뭐 이런 LLM들이 맞습니다. 출현하게 되면서 그 출현한 모델들이 활용해야 할 파라미터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렇죠. 2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기존의 기술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때부터 저 GPU에 대한 연구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된 거고 엔비디아의 기술도 많이 올라가면서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요구사항이 올라가니까 아니 이 정도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AI가 맞습니다. 나올 텐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야 이거 지금 있는 인프라로는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GPU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진 게 제일 큰 어떤 허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네. 그 연산에 필요한 성능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1시간 걸릴 것을 뭐 파라미터 연산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뭐 며칠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이 늘어나도 기존과 같이 1시간에는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성능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저만큼의 성능을 지원하는 GPU를 또 빨리빨리 내놔주니까 그렇죠. AI 업계에서도 야 이거 우리 그러면 파라미터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이 학습시켜도 되겠네? 라고 해서 또 AI도 함께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블랙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칩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블랙웰은 이전 세대 이제 H칩의 호퍼 아키텍처 다음으로 출시된 GPU가 되겠고요. 이 칩에는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 그리고 5세대의 NV링크, 그다음에 AI 기반 예측 관리 기능인 레즈 엔진, 그리고 압축 해제 성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엔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뒷장으로 각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으로 80억 개의 그 트랜지스터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성능은 향상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처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호퍼는 800억 개의 그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성능을 이제 2.5배 정도 향상시킨 칩이 되겠다. 그리고 단일 칩에서 이제 FP4 출연해서 최고 성능인 20페타플롭스의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2080억 개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전 세대 GPU 트랜지스터 개수를 보면은 이제 암페어에서는 A100이죠. 이제 540억 개. 호퍼에서는 800억 개인데 이 블랙웰에서는 그 이전에 증가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지금 2080개라는 억개라는 숫자로 확 증가하게 됐죠. 어차피 다이 크기는 동일할 거잖아요. 거기에 때려박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도 한정이 돼 있을 텐데.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칩이 더 커진 거죠. 예전보다요. 오히려. 칩도 크고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 커진 칩을 또 두 개를 합쳤으니 저렇게 트랜지스터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많은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요구되는 그렇죠. 그럼 트랜지스터가 많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적재하고 쌓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또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붙여서 더 크게 만들었다 블랙웰.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두 개의 다이를 하나로 통합된 GPU로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다이는 고대역폭 인터페이스 칩 투 칩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일관성 있는 성능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성능 이런 이제 칩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이제 높인 칩이 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조 8개의 그 매개 변수 챗 GPT를 이제 90일간 학습할 경우에 H100은 8,000개의 GPU로 15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반면에 B200은 2,000개의 GPU로 4메가와트의 그 전력을 이제 소모를 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 전력 면에서도 25% 가량 에너지 효율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GPU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웰이 말씀하신 대로 칩과 칩을 하나로 연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이 블랙웰 아키텍처의 그 다이도 어쨌든 뭔가 그 다이 크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두 개를 연결한 것 같거든요. 좀 더 지적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야, 이 두 개로도 안 되겠네. 네 개를 붙여보자. 라는 형태로도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칩 투 칩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런 기술이 없으면은 어쨌든 칩과 칩이 연결이 된 거니까 이 둘 사이에 통신을 할 때 병목이 일어나면 이거는 붙이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성능을 두 개 붙여도 그러니까요. 마치 하나처럼 통합 GPU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트워크는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아까 뭐 다이 두 개의 칩도 있지만 네트워킹도 있고 NV링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 네트워킹 기술은 뭐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GPU 두 다이도 어딘가에 통신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 저하는
없어야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이제 2세대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포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2017년에 발표한 그 모델로 현재는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이전의 언어 모델은 이제 단어나 구조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이제 중점을 뒀다면 트랜스포머는 문장과 단락 전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LLM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된 엔진으로 이렇게 엔비디아하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기 전에도 그 NLP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AI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그 GPT 같은 정말 거대한 이제 모델이 나오면서 뭔가 되게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차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엔진은 이전 세대 호퍼부터 지원을 하였고 블랙웰에서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을 좀 더 성능 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텐서 그 스케일링이라는 새로운 세분화된 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4비트 부동 소수점 FP4를 이용해서 AI를 구현하고 성능과 정확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호퍼에서는 FP8까지 지원했었는데 블랙웰에서는 FP4를 이제 지원함으로써 메모리 대역폭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이제 2배 더 큰 모델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트랜스포머 엔진이 지원된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100에는 저 트랜스포머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호퍼부터 생겼으니까. 호퍼부터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없다 하더라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을 못하는 건 아닌 거죠. 할 수 있는데 호퍼부터는 그 할 수 있는 거를 더 빨리 도와주는 별도의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저거 볼 때 그럼 뭐야 A100으로는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도와준다라는 개념. 텐서코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행렬곱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쿠다코어에서도 할 수 있었겠죠. 다만 이제 그걸 전문화된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텐서코어를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맞게끔. 그러면 쿠다코어로도 말씀하신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쿠다코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텐서코어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할 거야. 전문화된 그런 코어라는 거인 거죠 적용,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세대 NVLink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NVLink는 이제 GPU와 GPU 간의 고속 통신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만약 NVLink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GPU 간의 통신을 PCI 슬롯으로 이제 통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그 PCI 통한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하나의 GPU에서 이제 다른 GPU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PCI를 통해서 호스트의 메모리 저장한 후에 다시 PCI로 다른 이제 GPU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GPU에서 다른 GPU로 데이터 주려면 일단 CPU 한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슬롯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PCI로 이제 송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PCI 제한 속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PCI도 뭐 세대가 3세대, 4세대 있고 5세대 있겠지만 어쨌든 제한 속도가 있는데 CPU까지 거치하는 단계가 이제 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서 이제 데이터 처리에 이제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NVLink를 사용하면 이제 GPU 간의 통신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해줍니다. 스케일의 이제 컴퓨팅과 조단위 이제 그 파라미터가 필요한 그 AI 모델의 그 연산 성능을 최대한 이제 발휘하게 하려면 서버 클러스터 내 이제 모든 GPU 간에 이제 빠르고 원활한 이제 통신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웰에서는 5세대 NVLink가 적용돼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호퍼에서도 당연히 적용돼 그때 4세대 NVLink가 적용돼 있고요. 그 성능에 비해서 2배의 성능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웰은 이전 세대 링크보다 링크당 각각 이제 50GB로 2배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은 GPU당 18개의 링크에서 총 1.8TB의 이제 대역폭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1.8TB 양방향 처리량은 PCI Gen 5 대역폭보다 이제 14배 높은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빨리 네. 연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스위치 칩이 이제 또 하나가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서버 안에서 이제 NVLink 칩과 NVLink가 네. 서로 연결되는 걸 네, 지원하는데, 네. 요 칩은 이제 렉 수준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오. 렉의 스위치 칩을 그런 NVLink 연결할 수 있는 네. 칩이 오. 되겠습니다. 이게 스위치 칩은 렉 네. 수준에서 네. 지원하는 스위치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그래서 이런 칩들은 단순히 데이터의 그 패킷의 전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실제 컴퓨팅 영역에도 이제 참여해서 오.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인네트워크 컴퓨팅도 이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 그 레스 엔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네. 엔비디아 GPU 및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서 신뢰성, 가용성 그리고 서비스성을 향상시키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아키텍처는 칩 수준에서 AI 기반의 그 예방적 유지보수 기능을 그 활용해서 먼저 이제 사전 진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성 문제를 예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복구력을 높이고 시스템의 가동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래서 결국은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레스 엔진이라는 게 동작을 하면은 GPU 차원의 어떠한 문제가 예를 들어 생길 것 같으면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하세요라고 관리자한테 미리 알려줘서 혹시라도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맞습니다. 예방을 하는 거죠. 미리 사전에 네.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람으로 받거나 네. 혹은 복구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 일이면 네네네. 복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가동 시간을 중지 없이 계속 이제 이게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은 네.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주, 몇 달이 네, 지속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그러면 중단되는 중단에 거니까 대한 학습 문제가 다 날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떤 중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가동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네. 이제 GPU뿐만 아니라 네. 엔비디아 DGX 시스템에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전력의 부하가 생기면 나머지 전원 공급 장치를 전환하는 거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합수압 기능들이 네, 있어서 하드가 나갔어요. 네. 예, 우리가 보통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하드가 나갔으면 네. 뭐 서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서버를 끌 수가 있잖아요. 네. 핫서버로 그냥 네, 가동 네. 중인 상태에서 네, 그냥 바로 그걸 빼서 꽂으면. 바로 꽂는 네, 거. 네, 네. 예. 그다음에 냉각팬도 그렇고요. 냉각팬은 사실은 GPU의 열을 이제 식혀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각팬이 고장이 나면 아유. 어쨌간에 서버가 또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열이 많아지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냉각팬이 여러 개니까 예, 그런 것들 중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중단 없이 유지 관리 갈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온도, 전력 소비, GPU 사용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GPU 안에 이 DGX 네, 안에는. 네, 네. 예. 그다음에 GPU가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영향을 받지 않는 GPU를 격리하고 복구하면서 다른 GPU가 그 작업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운영이 가능하고 지속적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은 GPU뿐만 아니라 DGX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동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DGX에 GPU가 8장이 꽂혀져 있는데 그 8장 중에 한 장에 뭔가 오류가 생겨서 멈췄네? 잃어버리면 그 GPU가 하던 역할을 다른 GPU한테 전달해서 작업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설령 조금 늦어질지언정 그렇죠. 네.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 네, 맞습니다. 거네요. 예.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AI 배포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네. 수 있는데 네. 중단 없이 한 번에 실행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안정성인 시스템 가동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장표에서 예로 들어주셨던 뭐 챗GPT 모델로 90일 동안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세팅 다 해놓고 학습 딱 누르면 90일 동안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겠지 하고 일단 신경 끌 거 아니에요. 신경 꺼야죠. 근데 나중에 점검해봐야지 한 30일 지나고 왔어요. 근데 중단돼갖고 그동안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불안해서 못 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0일 만에 중단이 된 건지 일주일 만에 중단돼서 나머지 한 3주 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장치가 DGX에도 있고 네. B200 차원에도 있어서 이게 네. 가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에 대한 부분이 좀 적용돼 네. 있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 워크플로우에는 전통적으로는 CPU의 컴퓨팅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CPU를 하면 네. 약간 좀 느리고 네. 또 번거로운 좀 과정이 좀 있거든요. CPU는 한계가 있어서 성능이 원래는 GPU보다는. 이 영역이 CPU의 고유 많이 했죠. 영역이었잖아요. 네, 많이 했죠. 그거를 GPU로 해서 네. 최대 800기가바이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압축 해제할 수 네. 있다라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MIG 기능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 전에는 성능적인 면을 음. 강조를 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면을 네, 물론 성능도 이제 기능이 되겠지만 이제 기능적인 면 네. 네, 사람들이 GPU는 그냥 하나로 해서 그냥 학습에만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네. 이런 GPU를 또 다른 기능이 있어서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잘 안 쓰시거나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MIG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IG 기능은 멀티 인스턴스 GPU로 GPU를 메모리, 캐시, 코어 등으로 완전히 격리되게 나누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는 완전히 격리되게 라는 공유하지 않고. 그러면 실제 그냥 GPU 예를 들어 카드 네. 하나만 있는데 네. MIG로 나누면 마치 내가 뭐 4개, 5개 쓰는 것 마냥 네. 완벽하게 격리돼서 개별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보통 GPU에는 많은 코어들이 있고 그렇죠. 메모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걸 것들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에서 프로그램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격리되게. 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랑 비슷해 보이는 그렇죠. 것 같은데. 가상화하고 비슷한데 네. 가상화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네. 요거는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가상화에서도 어쨌든 정해진 자원을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메모리를 보통 나누죠. 네. 근데 그렇게 나눌 때 밑단에 있는 물리적인 그 장치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나눈 자원에도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영향을 그게 미치죠. 되게 약간 한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격리가 돼 있으니까 우선 서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GPU 하나에서 네. 인스턴스를 나누면 뭐 인스턴스가 1개, 2개, 4개, 7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해서 여러 가지 코어나 캐시나 이런 부분 다 나눠지는데 네. 그렇게 나누면은 성능은 네. 이게 하나일 때보다 네. 좀 작게 사용을 하겠죠. 나눈 뭐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나만의 GPU를 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네. 보통 한 GPU에서 잡을 막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게 되면 동일한 GPU 안에서 리소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지. 또 생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죠. 나는 빨리 이 결과를 지금 네. 당장 혹은 네. 빨리 보고 싶은데 네. 쭉 걸려 있는 작업들을 처리하다 보면 내 네. 우선순위가 밀리게 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내 차례가 안 왔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네. 결과를 받아볼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뭐 내 작업들이 언제 끝날지 예상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제 네.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아. 근데 원하는 작업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네네네.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여러 명 네. 많고 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야, 요걸 좀 쪼개서 그렇죠. 효율적으로 좀 그러니까 쓰자. 작은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줘서 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죠. 큰 거 다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니까 되니까. 이제 시간이 네. 많이 걸릴 수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지속적이라는 얘기죠. 네. 아. 그러면 다른 걸 또 장비를 어떻게 구해보거나 네. 혹은 그건 좀 뭐 좀 어렵고. 남아 있는 거 좀 없나 그래서 또 네. 불러봐야 되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네. 생기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MIG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리적 격리가 있기 때문에 네. GPU 연산에 대한 코어나 메모리 캐시 등을 전용으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끼리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이제 각자의 독립된 작업을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돼서 좀 네.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GPU가 DGX는 8개로 8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GPU 7개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네네네. 그러면 총 55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네. 최대 음. 56명이 자기만의 GPU를 가지고 동시에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네. 유용한 기능이 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네. GPU 하나를 가지고 그렇지. 혹은 가지고 나눠서. 이거를 여러 명이 사용하려면 뭐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첫 번째는 네. 가상화로 쓰세요. 네. 보통 또 두 번째는 분산 처리 가능한 돼 있는 솔루션 네, 이런 네, 네. 부분들을 네. 좀 쓰세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제 GPU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네. GPU를 나눠서 쓰세요. 그러니까 GPU를 각자 나눠서 쓰세요. 아. 1번 GPU는 A, 그렇죠, 2번은 B, 그렇죠. 3번은 그런 B, 식으로. C.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한 사람은 네. 나는 이 GPU 하나에 리소스는 다 필요 없는데 그 사람한테 과할 수 있죠. 과할 그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거 그림도 같이 이래서 트레이닝에는 GPU가 2개가 필요하고 네. 근데 나는 추론에는 사실 GPU 반만 필요해. 아. 이렇게 쪼개가서 쓰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MIG 기능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네, 도와주는 맞습니다. 그런 예, 기능이라고 예, 보면 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 n분의 1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DGX 2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새로운 GPU 아키텍처가 나오면 DGX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네.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B200 GPU를 이용해서 엔비디아는 AI 맞춤형 슈퍼컴퓨터 시스템인 이제 DGX 200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GPU는 PCI 슬롯에 장착해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그렇죠. 일반의 GPU들이거든요. 근데 DGX는 GPU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NVLink라는 고속의 통신기를 적용해서 XSM 방식의 그 보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AI 작업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을 보면 B200은 이제 블랙엘 GPU 8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1440GB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본다면 FP4 학습에서 72 페타플롭스의 성능과 FP4에서는 추론으로 144 페타플롭스를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GPU 간의 통신을 위해서 이제 NV 스위치, NV 링크를 지원하고 전체 전력 소모가 14.3kW가 좀 필요합니다. 좀 많이 먹죠.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능을 내려면 이제 어떤 전력도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사무실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데이터 센터나 혹은 이제 별도의 전력 공사를 통해서 이제 좀 전력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는 인텔 CPU 2개를 장착해서 그다음 112개의 그 코어를 2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 4TB까지 구성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위해서 400G를 지원하는 8개 인피니멘더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OS는 이제 안정적으로 또한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2개의 그 디스크 레이드 안으로 미러링 구성과 레이드 0의 30TB 스토리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분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GX라는 그 전용 플랫폼, OS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얹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뭐 레드에 또 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레포지토리 패키지를 추가해가지고 어떤 관련 패키지를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GX 혹은 B200 이런 이제 제품을 사시면은 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하고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AI 소프트웨어이고요. 개발자를 위한 AI 및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는 엔비디아 DGX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버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력이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H100이나 H200보다 약간 공간적인 높아졌구나. 조금 높아져서 이거는 공랭식이거든요. 그러면 더 높아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6, 그런 한 45cm 이 정도 이제 높이로 공간이 좀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의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그 한 대만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하나나 네. 여러 대의 GPU를 이용하게 되면 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노드 간에 달라지지. 이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성능 네트워크는 공고 사항이 아니고 네.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저게 그래서 없으면은 성능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드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야 네네. 되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멀티노드로 병렬 연산해서 시스템 사양 대비 연산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면, 아, 그렇지. 예. 그럼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GPU와 GPU 간의 연산 속도가 이제 빠른 것에 비해서 음. 이제 노드 간의 데이터 이동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제 지연 발생이 돼서 성능에 이제 저하가 생기게 그렇겠죠. 되고요. 그래서 DGX는 초기부터 인피니밴드와 초고속 이더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은 8개 인피니밴드로 멀티노드 간의 GPU끼리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예, GPU끼리 인피니밴드로 이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필드 3 카드를 이용해서 최대 400GB 비트의 이제 속도로 이더넷 및 인피니밴드 구성을 지원을 해서 네.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DGX H200과 B200의 스펙 및 성능을 이제 비교한 자료가 되겠고요. 8개의 GPU는 개수는 동일하나 B200 GPU를 바탕에서는 72 페타플롭스의 이제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DGX 200보다 이제 2배의 성능 향상이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H200 대비 LLM 인퍼런스 성능 대비해서는 15배 증가된 것도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LLM을 추론을 하는데 15배나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동일한 기간에 뭔가에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전력도 훨씬 더 적게 먹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동일한 전력을 소비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성능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GX를 이용하게 되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을 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면 서버 외에도 많은 장비들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수행되는 워크로드 수 또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구성만 봐도 뭐 트레이닝이나 분석, 그다음에 추론으로 별개의 그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환경이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들의 높은 성능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으로 시스템에 매번 증설을 해야 되고 네. 또 요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겠죠. 서로 다른 유형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이제 예측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맞습니다. 설계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AI 인프라에 경직되어 있는 거,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해결에 이제 높은 성능과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해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엔비디아 DGX 시스템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MIG 기능을 좀 적용을 하면 네. 이런 분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네.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하나의 하나의 시스템에서 네. 그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석이나 트레이닝, 추론을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 구성 없이 DGX 200에서는 한 서버에서 네. 각 그 작업의 성능 저하나 제한 없이 독립된 성능으로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공간,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을 줄일 수 있고요. 네. 비용적 측면에서 유지 보수에 대한 관련된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IG 기능도 좀 하나의 좀 사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습, 추론, 분석의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거를 지금 DGX 하나로 통합을 하고 만약에 그 안에서 나눌 필요가 있어 MIG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만큼 DGX의 성능이 이만큼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통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GPU 서버를 구축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이 이제 그렇죠.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OS도 설치해야 되고 네. GPU 드라이버도 설치해야 되고 뭐 쿠다나 도커 딥러닝 네, 설치할 거 엄청 프레임워크 많습니다. 설치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최적화되었는지가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걸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네, 그게 네, 엄청 부담일 텐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빨리 시작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 뭐 최적화됐는지가 지금 네네네. 설치하는 본인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엔비디아 DGX 시스템은 이제 장비 도착 후 30분 혹은 1시간 안에 이제 네. 사용할 만큼 전화만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안에는 OS,
GPU 드라이버, 뭐 쿠다 도커, 라이브러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나 텐서플로, 토치, 엔비디아 적합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매월 제공되어 있어서 AI 작업을 또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GX OS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과 이제 우분투가 포함된 전용 OS가 되어 있어서 배포는 설치 등 유지 관리가 쉽고요. 그리고 OS에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OS를 청결하게 이제 유지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은 DGX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엔비디아의 AI에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AI 노하우 및 기술 가이드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을 네.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GB200 NVL72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GB200은 그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10조 개의 파라미터로 확정되는 모델에 대해서 AI 훈련과 실시간 거대 언어 모델을 추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컴퓨팅 노드가 적재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구성으로 보면 이제 블랙웰 GPU 72개와 자체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인 그레이스 CPU 36개 그리고 NVLink가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B200 NVL72의 그 냉각 방식은 이제 순행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H200에서는 각 GPU가 700W를 소모를 하고 있었는데 G200은 1000W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DGX 같은 그 GPU 8개 정도의 서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높이를 조금 높여서 공랭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대규모 GPU가 포함되어 있는 GB200 이런 시스템은 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행식이 처리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열을 식힐 수가 있는 방식이고요. 현재도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이제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제 365일 24시간 실온을 이제 20도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항습 장치를 이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항원 항습 장치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AI 인프라와 GPU의 칩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행식이 필요한 거다. 네, 순행식이 필요한 거다. 봐야겠네요. GB200 NVL72의 그 컴퓨팅 노드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에 4개 적재되어 있는 컴퓨팅 노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GB200 슈퍼칩에는 이제 하나의 그 그레이스 CPU와 2개의 블랙웰 그 GPU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뭐 동일하게 그 전에 블랙웰 말씀드렸던 성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GPU 2개 384GB와 CPU에서 지원하는 480GB를 합쳐서 이제 864GB의 메모리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4개 적재되어 있는 컴퓨팅 이제 트레이인데요. 이 트레이는 200 슈퍼칩 2개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슈퍼칩에는 2개의 CPU 그리고 4개의 GPU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능은 슈퍼칩이 2개이므로 이제 성능도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링 방식은 이제 순행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팅 트레이가 이 넥 안에 총 18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18개 꽂힌다는 얘기죠? 예, 18개가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컴퓨팅 트레이는 2개의 슈퍼칩이 장착되는 이제 즉 2개의 CPU, 그다음에 4개의 GPU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개의 컴퓨팅 트레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NVLink 스위치 트레이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트레이는 이제 2개의 NVLink 스위치 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NVLink 스위치 트레이는 이제 144개의 NVLink 포트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9개의 스위치가 72개의 블랙웰 GPU를 각각에 있는 18개의 NVLink에 이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VLink 72는 완벽하게 상호 연결된 이제 NVLink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서버에서 고속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인피니밴드 카드라든지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없이 GPU끼리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보여주셨던 DGX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되게 높고 뭐 10U 정도 되는 거니까 뭐 렉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 정도밖에 못 꽂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B200 GPU가 하나에 8개니까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의 렉에 집적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GB200 NVL72는 컴퓨팅 트레이로 이렇게 16짜리로 18개를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집적도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발을 어떻게 할 거야? 공랭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되죠. 그래서 그거를 순행으로 해결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저 NVLink 스위치 이것도 DGX에는 저 NVLink 칩이 탑재가 돼 있는 거죠? DGX B200에는. 그렇죠. B200에 네, DGX 있습니다. B200에는 네. 저 NVLink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건 이제 16짜리니까 저런 게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원유에는 이걸 꽂을 공간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예 별도의 별도의 그냥 저 장치로 개별적으로 떼내서 그거를 저렇게 연결을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GPU의 집적도를 하나의 렉에 최대한 많이 꽂을 수 있는 설계로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NVL72라고 별도의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네, 나온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칩도 제가 이제 그 스위치 칩이 이제 네. 맥 수준에서 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게 이건 거죠 예,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별도의 옆에 렉에서 네네네. 다 링크가 이제 네. 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AI 모델 개발, 훈련, 추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작업을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기능을 보면 이제 먼저는 최적화된 AI 소프트웨어 스택과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또 복잡한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AI 엔터프라이즈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래피즈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 네. 예, 그런 기능도 있고요. 텐서RT는 AI 모델을 추론을 또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다음 인퍼런스 서버는 이제 AI 추론 배포를 또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그 NGC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사전 훈련된 모델 컨테이너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주요 하드웨어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에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도 운영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없다. 예, 의미인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또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네. 기존 데이터 센터 GPU에서 AI 엔터프라이즈 실행도 가능하고요. 네. 뭐 AWS나 애저나 뭐 음.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네.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서도 AI를 좀 실행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전문 지원 서비스, 기업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 엔터프라이즈 기술 지원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는 엔비디아 NGC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텐서RT나 파이토치, 래피즈, 뭐 추론 서비스 서버 등의 이제 기본 데이터 분석이나 학습, 배포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많이 있는데 네. 몇 가지 또 사례를 보면 엔비디아 네모라는 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최신의 대화형 AI 모델을 구축 위한 이제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모에는 자동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텍스트 음성 변환 모델에 대한 이제 별도의 이제 모음들도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대화형 AI 모델 아키텍처를 네.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맥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개발자가 AI 기능을 쉽게 통합해서 개인에 맞춰진 화상 AI 환경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생성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을 NGC라는 곳에서 다 모아놨으니 네. 개발자들은 입맛에 맞게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져다가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되겠네요. 엔비디아 기업에 특화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AI를 시작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네네네. 알고리즘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이런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는 학습, 추론, 배포까지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 그리고 그래서- 인프라 마련해놔. 라이프하는 나.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 우리 솔루션에서 그 네. 데이터에 다 넣으면 학습이 다 돼. 그다음에 추론도 하고 네네네. 배포도 다 돼.
이런 걸 일단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고,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넣어 파인 튜닝해. 그렇죠. 우리 회사만의 모델로 튜닝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배포하면 되는. 네, 배포하는 네.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쉽게 학습하고 출연하고 배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다 이런 할수 솔루션을 있는. 통해서 뭐 이렇게 보통 개발자분들은 네. 본인이 맞는 제품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또 스스로 남의 그 영을 믿음직 못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본인이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활용할 도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드는데 네. 잘 만들어지는 거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요. 훨씬 굉장히 효율적이죠. 안정적이고. 네. 네. 검증이 다 된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검증한 거죠. 거니까. 네, 그런 사용해서 쉽게 AI에 대한 접근을 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네. 그 AI 엔터프라이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개발을 위한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출 낮췄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GPU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GPU는 연산용과 그래픽, 연산, 그리고 네. 스몰 팩터 형태로 연산이나 그래픽 작업에 진행할 수 있는 카드로 좀 분류가 네네네. 되고 있고요. DGX B200이나 뭐 H100, NVL 같은 GPU들은 트레이닝 쪽이나 데이터 분석에 주로 쓰이는 GPU가 학습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GPU가 되겠고요. 네. L40은 이제 범용적 GPU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AI 작업도 가능하고 네. 그래픽 작업도 가능하고 요즘 옴니버스에 많이 네. 사용되고 네네. 있는 GPU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폼팩터 형태로는 L4가 있는데 이건 인퍼런스나 이제 가상화에 이제 적합하게 쓰이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L40S GPU를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GB200이나 DGX P200들도 엔비디아 옴니버스나 이런 가상화나 이런 영역에 사용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쓰는 건가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버스펙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MIG 같은 걸로 좀 쪼개서 사용하면은 사용을 그래도 용도가 오버스펙인가요? 다른 겁니다. 용도가 예를 들어서 L40S에는 RT 코어도 있고요. 그래픽에 관련된 레이트레이싱 코어들도 네. 있고 네. 이런 학습에 관련된 텐서 코어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갖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L40S는 네. 기존의 엔비디아 RTX, 네네네. RTX 6000 A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GPU를 음.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아. 왜냐하면 이제 6000 A다 같은 경우는 쿨링이 팬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데이터 센터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그냥 워크스테이션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65를 돌아가야 되는데 네, 네. 이 모터로 돌아가니까 네네네. 어떻게 되면 이제 이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 많은 시간 돌려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펙 그대로 성능 그대로가 FTS로 네네네.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을 이제 적용해서 나온 거고요. 카드 자체에 있는 펜을 빼버리고 예, 그래서 그 공랭식이죠. 냉각은 서버에서 할 수 그렇죠. 있게끔. 공룡색이고요. 그래서 그 GPU는 네. 기존의 6000A다도 RTX에 대한 기능들이 네네. 있고 네네네.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까 옴니버스 서버도 OBX 서버잖아요. 네네네. 서버 용도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제 L40S에 대한 GPU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GPU가 그런 이제 그래픽 작업에 네. 전문성도 있고 네. 이것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텐서 코어도 있으니 학습도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GPU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GPU 학습이나 그래픽 혹은 가상화에도 특화되어 있는 GPU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픽뿐만 아니라 AI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GPU가 되겠습니다. 이 L40S는 이제 러브레이스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블랙웰 코퍼와 요 사이에 나온 거라서 이 네. 블랙 러브레이스를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요. 쿠다 코어가 18176개를 포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RT 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을 가속하고 렌더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이제 네. GPU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서 코어를 이전 세대 GPU에 비해서 이제 1.5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AI 작업에도 일부 가능하게끔 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본격적으로 AI에만 뭔가 집중해서 연구를 할 단계는 아닌데 아닌데. 예, 근데 맞습니다. AI도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AI 외에도 다른 범용적인 그래픽 요구사항도 많이 있어.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저 L4TS가 되게 딱 알맞은 네.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소개하기를 네. 가장 강력한 범용 GPU. 범용 GPU가 범용 핵심이군요. GPU. 네, 그래서 네. H100 MVL과 DGX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그렇죠, 된다면,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작게 우선 AI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면 네. L4TS로 시작해 보시는 거를 한번 권장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했다가 AI 비즈니스가 갑자기 너무 잘 돼서 우리 사야죠. 와 이젠 전문 AI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됐네. 그때 H100이든 B200이든 네네. 그렇게 넘어가도 충분하다라는 충분하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렇죠. 올해도 합니다. 네, 합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무슨 네, 내용을 또 발표할지. 그 엔비디아 GTC 행사가 이제 2025년 3월 17일부터 네. 21일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첫 스타트는 엔비디아 젠슨 황 그러겠죠. CEO 기조 연설로 네.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네. 그다음 전통적인 주제들이 있죠. 뭐 AI, 딥러닝, 가속 컴퓨팅, 네. 로봇공학, 뭐 자율주행, 옴니버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네, 상당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네, 저 했던 봤습니다. CS 2025에 네. 젠슨 황 CEO의 연설이 네. 좀 있었는데 네. 그 내용에 단어가 하나 좀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물리적 AI. 오. 라는 단어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네.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네. 상호작용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아. 그래서 물리적 AI를 실현하는 비전에 대한 네. 내용이 포함될 거다라고 네.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보고 야 엔비디아 나중에 로봇 만들겠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생성형 AI 다음. 네. 그러니까 두뇌는 지금 이제 잘 연구해서 만들어져 만들어냈으니까 그 두뇌를 활용해서 뭔가 행위를 할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 아마 GTC에 좀 포함될 거라. 그러네요. 더 자세하게 소개가 생각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TC 그 2025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 가능하고요. 등록은 그러니까 한국인프라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20% 할인 등록 오.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몇백만 원짜리 티켓일 텐데 20% 할인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GTC 행사 참여자들 네. 그분들은 이제 좀 더 할인된 방법으로 조기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등록 페이지에 보면은 네. 비용 계산이나 회사 내부에 뭐 나 이거 다녀올 거니까 행사할 네네네. 거니까 기한 올려야지.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그 때 메일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아. 잘 만든 페이지를 하나 제공을 하고 주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 비용 계산에 이제 항공료, 경비, 호텔, 숙박료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까지 넣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네. 페이지도 재미나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출장 네, 기한 한번 쓰기 딱 보시면 좋겠군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고 네. 예, 그다음에 많은 참여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가세요? 가야죠. 아 네. 부럽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봐서. 알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시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라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엔비디아 B200, 뭐 아니면 GB200, DGX P200, 아니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L40S에 대한 도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문조사 항목의 마지막 문항인 상담 신청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웨비나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